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0호가 발행됐습니다.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. 네. 오늘은 굉장히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네, 몸이 좀 가볍네요. 근데 형님도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쫙 지금 구독자 수 얼마나 됐어요? 밝힐 수 없습니다. 빨리 알아보세요. 얼마나 됐나? 황대순 TV 11만? 아니 나보다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?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. 아이 조금이지 뭘 또 거기서 강조를 해 많이라고. 저는 지금 8만인데 비결이 뭡니까? 이렇게 11만 확 오는 나 10만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.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에브리데이 하십니까? 네. 아 매일 하는군요. 그게 차이가 있군요. 매일 합시다. 안 되겠다. 이거 동네 방법을 바꿔야지 안 되겠다. 또 상암타임즈에서도 또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매일 이거 할 걸로. 전업. 예, 지금 이게 4월 3일 그 보궐선거. 네. 이제 내일이면 재보궐선거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이걸로 인하여 내년도 판이 움직일 거고요. 그리고 각 당의 또 대표들의 행동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가 바뀔 것 같아서 이 부분 가지고 좀 이 두 전문가들 이 정치판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 특히 우리 황대순 형님은 한 50년 있었나요? 정치권에서? 아유,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 나이 50 이제 간 넘었거든요. 아 그래요 형님 한형 뭐 30년 넘게 계셨는데 깨알 복수네.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어떻게 일단 지금 두 개 지역이죠? 네. 두 개 지역인가? 이 두 개 지역의 예측을 좀 어떻게? 지금 여론조사 쪽으로는 여론조사는 1대1. 1대1이죠. 네.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주당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. 아니 정의당이고 네.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네. 단일 후보입니다. 그렇죠? 네, 그래도 정의당으로 봐야죠. 여기는. 정의당으로 봐야죠. 그렇죠, 노회찬 뭐. 의원이 거기 지역구. 그 지역구였어요. 이것도 양보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여론조사 정확히 해서 민주당이 진 거니까 그렇죠. 정의당이 후보죠. 여기. 네, 여영구 후보라고. 네. 그다음에 이쪽 통영인가 이쪽은 통영고성. 통영고성은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좀 정점식, 그다음에 양문석 이렇게 1대1 대결 구도인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분이 조금 더 나오나요? 그렇죠.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그건 좀 거긴 좀 많이 차이. 네, 형님 정리해 주시죠. 예상. 그리고 앞으로 판도 정치.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1대1입니다.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 민주당 단일 후보 여영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이쪽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죠. 그건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. 그리고 막상 보면 현지에서 취재했던 중앙 언론 기자라든가 또 현지에 보면 부산 경남 지역 언론인들 뭐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종합해 보면 특히 창원 같은 게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. 그래서 잘못 여차지가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뭐가 창원이 뒤집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. 김의겸 대변인의 지금 이번에 그 빌딩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국민 정서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. 그죠? 맞아요. 아니 그죠? 영향이 있죠. 왜냐하면 영향이 지금 사실은 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영향이 컸을 거고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 건도 영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빨리 조치를 한 겁니다. 사실은 힘없는 여기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. 2명을 조치를 빨리 하면 안 그랬으면 관료 출신 내가 봤을 때 7명을 다 버티고 갔을 거예요. 선거가 없었으면 버티고 갔을 건데 선거 때문에 빨리 조치를 그러니까 2명을 한 거라고 나는 보이고요. 김의겸 대변인 건도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.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저도 갔다 왔어요. 네. 이게 정서상으로는 맞지가 않죠. 가서 보니까 그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선거운동 겸해서 갔다 와봤는데 네.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 노회찬 의원 지역이었잖아요 옛날에. 네,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지만 그 야당세가 만만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세력이 창원 쪽에 네. 갔다 오셨어요? 네. 그리고 거기는 왜 갔어요, 근데?
바른미래당 후보. 당직자예요. 아니 그 바른미래당 후보가 내 대변실에 있을 때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을 했을 때 잘하는 친구라 안 갈 수가 없었어요. 이재환 후보가 중앙당 부대변인.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. 그럼요. 갔다 와야죠. 네. 그랬더니 판이 어때요, 바른미래당?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바른미래당이 몇 퍼센트 얻느냐는 뭐 중요하죠, 그것도. 굉장히 중요하죠. 중요한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데. 그건 이제 이현주 의원하고 손학규 대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10% 얘기를 했잖아요. 10%못 넣으면 대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.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? 그럼. 찌질이까지 얘기하고. 찌질이 다음 발언이 그 이제 10%도 못 넣으면 그만해라. 10%를 기준으로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. 10% 의미가 있습니다. 전체 투자 그렇죠. 선거비의 50%를 받을 수 50% 받을 수 있으니까. 있습니다.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1대1 그러니까 두 개 선거구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유리하고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 유리한 구도로 보이긴 하나 성사는 끝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성사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현지에 내려가 봐서 그렇죠. 그 기자들 말이 틀린 게 아니군요. 그 보면 뒤집힐 확률이 있다.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민중당까지 손석형 후보. 민중당이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. 네네.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는 됐다. 우리가 이긴다.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해질 우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보궐선거입니다. 보궐선거는 조직 싸움이거든요. 사실은 누가 더 지지자를 투표장에 많이 모셔오느냐. 예, 게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만 보기는 어렵다. 그리고 그쪽 판은 어차피 아무래도 좀 자유한국당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결과를 만약에 두 석 다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판도가 황교안 대표한테 확 실어지겠죠, 힘이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? 한 달 남짓 만에 보면 실제로 당권을 잡자마자 그와 같은 만약에 두 것을 다 이긴다면은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이고, 반대로 보면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한반도 평화 이 문제하고 끌고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가운데 만약에 창원 성산까지를 자유한국당이 차지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흔한 얘기로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드는 단초에 빠져 입구에 선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근데 그 황교안 만약에 두 대표에게 석 다 뺏기면요. 황교안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을 본다면 덕이 될 가능성이 있다. 나는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우측이 강화되는 형국이거든요. 그러면 이런 형국인데도 재보궐선거에서 두 석을 이겼다. 그럼 이대로 가도 되겠네. 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,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덕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 봐요. 총선을 앞둔 보궐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총선한테는 또 이게 독이 될 수 있다. 그렇죠. 맞습니까? 1년 정도 돼갖고 아마 독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. 근데 형님은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. 약간 중도 쪽이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집안이 털렸어요?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? 나 그동안 많이 형하고 방송했는데 모르셨구나. 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갔어.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으면 7명 다 끌고 갔을 텐데 그래도 최정호, 조동호 카드를 버리면서 또 김의겸을 버리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현재 여론조사 여영국 후보 앞서 나간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만약 뒤집힌다면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휘청거릴 겁니다. 굉장히 휘청거릴 거예요. 역대 그 보궐선거에서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.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순간 굉장히 휘청거리더라고요. 94년에 대구 수성과 파리보선 같은 경우도 꺾이니까 와이스 정권이 그때부터 휘청하고, 그 다음에 보면은 매번 중간 평가적 선거에서 정부가 집권 여당이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등 돌리는 게 누군지 아시죠? 국민입니까? 아니죠, 검찰입니다. 검찰.
검찰은 굉장히 빠릅니다. 검찰은 예를 들어 이런 선거에서만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 다음에 딱 합니다. 이제 박종진 검사, 다음에 여기 김철근 검사, 수사관이면 저 김계장님, 그 캐비넷 좀 미리 좀 열어놓으세요. 그동안 2년 동안 축적해놨던 거 설설 텁니다. 언론은 안 그런가요? 언론은 지금은 언론 환경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지금 보면 언론 환경은 사실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. 다 장악했죠. 거의. 그러니까 언론은 바뀌지 않을 텐데 제일 먼저 보면 등을 돌리는 곳은 검찰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언론이 좀 움직이겠죠. 그다음에 이제 봐서 보면 이제 언론이 그때 슬슬 따라오기 시작하고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. 관료들은 그 다음부터 2년차 돼갖고 3년차 들어가는데 벌써 거기서 졌다 그러면 관료들은 바로 등 돌립니다. 자, 그러면 형님은 지금 현재 1대1이 과학입니다. 1대1이 과학이고 여기서의 한석도 2대 빵이 될 수 있다. 2대 0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, 네.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희망사항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 아, 가능성이 좀 있다. 1대1에서 우리 저기 비슷한 생각이에요. 비슷한 네, 거. 1대1 지금 구도지만 역전이 돼서 2대 0이 될 수도 있다. 될 가능성도 있다. 가능성이 있다. 이현주 의원의 이 발언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낫다. 왜냐하면 지금 2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야당의 힘을 밀어주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솔직히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내 워딩이나 이현주 그건 이현주 의원의 이제 생각이죠. 아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생각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다 힘을 몰아주는 게 낫다. 우리가 어차피 당선되지 못할 바에 아니면 10% 미만 되면 무조건 그만둬라. 손학규 대표. 그죠?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.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찌질이다. 이렇게 얘기해. 근데 어르신한테 이렇게 한 건 조금 저기 하지만 어찌됐든 이현주 대표의 이 발언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? 난 이현주 의원이 일단 우선 발언 내용이 좀 경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건 공개적으로 할 발언은 아니고 당내에서 논쟁할 수 있다. 논쟁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그 후보를 낼 때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. 후보를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. 아 실제로? 예, 그런 논쟁이 있었고 당내에서는 그럼 보궐선거 지역이 2개인데 그래도 정당으로서 후보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후보를 내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한 거죠. 본인 생각은 어느 쪽이었습니까? 저는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 본인 왜냐? 지금 이게 무슨 총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유한국당 이준대도 아니고 생각이 같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안 내야 됩니까?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고요. 우리 생각을 국민들에게 또 창원 선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죠. 결국 이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을 도와주나 안 도와주냐 2석 중에 1석이고 총선도 아닌데 예? 그래서 그럼 극으로 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도와줘야 됩니까?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른미래당의 생각을 창원 성산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몇 프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바른미래당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위치가 이제 실제 득표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동안 다 여론조사했다면. 자, 이현주 의원의 생각에는 일부 일리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? 아니라니까요. 일리 없다. 아니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당대표로 이런 식으로 그 뭐 찌질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는 잘못된 거죠. 근데 이현주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른미래당에는 꽤 많다는 것도 아시죠? 아니 일부 그러니까 있어요. 네, 있는데 논쟁을 할 때 세게 싸우고 논쟁이 끝나고 결론이 났어요. 그러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이현주 의원도 가서 도와야죠. 네. 형님은 어때요? 저는 오랜만에 김철근 대변인 생각이 똑같네요. 아니 엄청나게 비판할 것 같다고 아니. 아니 엄청나 이현주 의원 편 들어줄 것 같다고 막 형. 첫째는 어느 정당이든지 예상을 할 수 없네 이거. 불임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에 다 나가야 돼요. 그럼요. 그럼 정당을 하지 말아야죠. 정당을 하지 말고 그럼 빨리 지금 자유한국당 합당을 하면 돼요. 그렇지. 선거에 후보도 안 낼 정당이면 왜 정당을 합니까? 모든 정당은 그야말로 단 1%를 받더라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통역도 내야죠. 계속 내야 돼요. 통역은 낼 수 있는 후보가 없어. 없어서 못 내는 할 수 없어요. 두 번째. 본인이 나와요. 두 번째, 이현주 의원은 현역 재선 국회의원입니다.
이런 이야기들은 정치 평론가가 할 이야기지 이현주 국회의원이 당 소속 국회의원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. 셋째, 10%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힘든, 미안합니다만 달성하기 쉽지 않은 그 허들을 걸쳐놓고 나한테 얘기하면 알 필요는 없어요. 해놓고 거기다 안다면 손학규 대표 뭐 물러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치의 금도를 어긋나는 일이다. 금도를 넷째, 넘었다. 이현주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역이 부산 아닙니까? 지향하는 바가. 그래서 정치판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상태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. 또 보면 이현주 의원의 최근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보면은 뭐 바른미래당하고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뭐 오히려 보면 저 자유한국당 쪽으로 맞는 거라면은 맞죠, 지금. 뭐 마침 본인이 전국구 이런 비례대표 의원도 아니잖아요. 네, 지역구 의원이라면 재선이. 딱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가서 거기에 궤를 맞춰야지 당 대표가 어쨌든 그 지역 내려가서 노고를 끌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격려를 해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뒤에서 총질하는 것은 정치의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다. 아, 금도요.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정리가 그럼 되는 것 같고 불임정당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무조건 그리고 출마해야 당 대표를 이렇게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다. 뒤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뒷담화라 그러죠. 네. 아니, 이렇게 논쟁할 또 수 있어요, 논쟁할 당내에서. 수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렇죠. 본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임새가 이럴 바에는 바른미래당을 빨리 탈당하시는 게 낫다. 그게 그게 이제 결론. 비례대표 같은 경우 탈당이 어렵지만은 저도 이현주 지역구원인데요, 의원이 뭐. 더 이상 바른미래당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요. 빨리 바른미래당, 그러니까 저기 자유한국당으로 딱 하고 이런 얘기하면 훨씬 그죠?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유한국당 가셔서 하면. 그거야 뭐 자유죠, 자유.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해요.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거 자유지, 당연히. 예, 알겠습니다.